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입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산시를 통과하다 보면 신길 온천역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신길 온천역은 있는데 온천은 없습니다. 자, 그동안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안산시를 지나던 사람들이라면 온천이 없는 온천역 명칭을 두고 누구나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신길 온천역. 신길 온천역 주변이 드디어 온천으로서 개발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산시가 이 지역에 22,000평 일대에서 1987년도에 발견된 온천수 발견자의 권리를 지난 2월 무리하게 취소시키다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무효라고 판정함으로써 마침내 온천 발견자와 안산시 간에 33년간의 긴 갈등이 종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2월 12일 날 안산시 공고를 통해서 온천 발견 신고자 정장출 씨가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에게는 온천 개발 권리가 없다며 당시에 온천 발견 신고 수리하였던 것을 실효시키고 무효화시키고 온천 발견권 그 자체를 취소하겠다며 공시송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 3명이 반발해서 온천 발견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와 지위는 유가족들이 온전히 승계받았는데 안산시가 이를 무리하게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 확인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일자로 안산시의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재결을 통보했습니다. 자, 행심위 재결서에는 안산시가 사망한 온천 발견자를 대상으로 처분한 것은 형식 절차상 무효이다. 일단 내용적으로도 온천 발견 수리권은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일심 전서권, 즉 그 사람이 죽으면 못 쓰는 권리죠. 그런 권리가 아니라 온천 발견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온천 발견자의 권리는 당연히 유가족 3명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온천법상 온천 발견자의 지위에 관한 승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허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상속 규정과 행정절차법의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해서 승계 받았으므로 이를 취소시킨 것은 안산시의 그 행정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여 확실하게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로써 안산시가 또다시 유가족들을 상대로 하여 실효나 무효 처분을 시킬 수 없도록 행심위가 완전하게 이번 기회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행심위의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인 안산시는 이에 직접적으로 구속되고 구속됨으로 더 이상 행정소송 등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서 재결된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안산시는 무효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직접 처분도 할 수 있으며 이행지연에 따른 배상금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우선 지난 2월에 안산시 공보를 통해서 공고한 온천 발견자의 권리를 실효시키고 취소시킨 처분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다시 무효라고 공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2016년 6월에 온천 발견자와 상속자들이 30년 가까이 온천 개발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비협조해서 온천 개발이 지연되었다며 온천 발견자 신고자의 권리가 자녀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산시가 온천 발견 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니 온천 굴착 허가 등을 빨리 해서 온천 개발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추진하라고 시정공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권익위의 시정공고조차 수용하지 않고 시간만을 끌다가 또 3년을 이렇게 보냈고 아예 온천 발견권을 이번에 싹 도려내려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이 온천수는 1970년대 포항에서 최초로 원유를 발견해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본 와세다 대학교 지질학 박사 정장출 씨 200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정장출 씨가 1985년 온천 탐사를 시작해서 1986년에 온천 발견 신고를 수리를 하고 안산시에 신고를 했으나 안산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1993년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산시가 이에 굴복해서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천 개발을 두고 온천 발견자와
그 유가족, 온천 발견자의 유가족 3명과 안산시 간에 33년간 밀고 당기고를 반복하여 왔는데 재종길 전임시장은 임기 말까지 유족 측과 온천개발 협상을 마무리하고 온천수 추가 굴착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기술직 공무원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중단되어 왔습니다. 원래 이 땅은 개인 소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정창출 씨에 의해서 수십억 원 넘게 투자해서 온천수 발굴에 성공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라며 이 땅을 수용해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1996년 말에 111억 원의 이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온천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무런 개발도 하지 못하고 24년간 현재까지 공터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천 개발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이 10배 이상 치솟아 지금은 시가 1,000억 원을 상회하여 결국은 안산시가 땅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산시가 온천이 발견된 땅을 온천을 개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이 땅을 23년간 묵혀오며 안산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자그마치 몇십억, 수백억 될 것입니다. 자, 역대 시장 출마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신길온천 개발을 하겠다며 공약을 한 후에 당선되고 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집요한 반대로 온천수 추가 굴착조차 하지 못하고 공공용지인 이 땅을 온천 개발도 못한 채 또 임대조차 주지 못한 채 연간 수억 원의 재정 수익을 놓치면서 대책 없이 방치시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87년 온천수 발견 당시에는 온천수 용출량과 무관하게 온천 발견 신고 수리가 되면 온천 개발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천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새로 바뀐 온천법에 따라 안산시가 추가 온천수 확보를 위해 온천수 추가 굴착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온천은 발견 당시 온천 전문업체인 동남지질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일 잠재 가채 양수량이 1일 1555톤이나 보고되어 온천 수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5월에도 유튜브를 통하여 안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속자들에게 온천 발견권이 승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추가 온천수 굴착을 하는 등 온천 개발에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윤화섭 시장이 더 이상 온천 개발을 수십 년간 반대해온 공무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안산시의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그리고 수도권 온천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용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화섭 시장은 그렇게 온천 개발을 열망하는 안산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아예 자기 임기 중에 온천 개발권의 싹을 도려내기 위해 상속 자녀들에게 온천 개발권이 상속되지 않았고 개발 권리가 없다며 안산시 공부를 통해 온천 발견권 수리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무리수를 범하였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신길온천역이라는 명칭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산 시민들과 유족들이 신길온천 개발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며 아예 이 싹을 없애기 위해 신길온천역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려고 온천 개발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족들에게 통보도 없이 국토교통부의 지명심사위원회에 영명 변경 신청을 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마치 어떤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온천수 발견으로 온천수가 그대로 담겨있는 온천공이 7개나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신길 온천 발견 당시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 허벌판이었는데 이미 안산시가 온천 발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변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서 이 지역이 이미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주변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이렇게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안산시가 이곳에 온천 개발을 외면하고 귀중한 온천수를 무시해버리고 이것에 또다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안산 시민으로서 절망적인 선택입니다. 이곳은 안산 시민을 위해서 온천으로 개발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무효 판정으로 안산시는 자기들의 행정처분이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화섭 시장과 안산시 공무원들은 또 다른 머리를 써서 온천 개발을 방해하지 말고 이제는 안산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이곳의 온천 개발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는 그동안 무엇했습니까? 안산시장을 감시하고 공무원의 소곡 행정을 질타를 해서 온천 개발이 33년이나 방치되어 거대한 공유지가 대책 없이 방치되어 시민들에게 재산권 피해를 주었는데도 이를 감시하지 못하고 관련 공무원을 질타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그러고도 의원이라고 배지를 달고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23년간 안산시가 이 땅을 방치해서 안산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아마 수백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자기들이 인정해준 온천권을 존중해서 온천을 개발하였어야 하며, 온천을 개발하지 않으려면 온천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이 땅을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온천 개발을 방해하고 뒷다리만 잡아오는 공무원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그동안 뒷다리만 잡아온 그런 공무원들을 가려내요. 엄하게 문책하는 일을 의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자기 재산이라면 이토록 오랜 기간 수만 평의 재산을 방치했겠습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안산시장 감독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이런 엄청난 공유재산을 방치하고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신길온천 개발을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시간만을 끌면서 귀중한 공유재산을 쓸모없이 방치한다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과 안산시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